과도한 구매를 요구해서 뭐 사업을 오픈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비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소비 범위에 있는 물건을. 안녕하세요. 권현진TV의 권현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트워크 마케팅 선입견 케이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면 왜 이런 얘기만 많이 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선입견에 대한 거 자꾸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권유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많이 보니까 주변에 보면 사재기하고 물건 쌓이고 막 망한 사람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사재기나 망하는 일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사재기에 대한 부분이 보상 플랜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도 사재기를 조장하거나 사재기를 하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단 회사의 보상 체계를 내가 봤을 때 구조상 내가 매출에 따라서 퍼센트를 다르게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좀 직급 수당 같은 것들이 높아서 직급을 가게 되면 다른 퍼센트의 수당을 받게끔 수당 체계가 갖춰져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사재기나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구매를 요구해서 뭐 사업을 오픈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비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소비 범위에 있는 물건을 대량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고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유통이 아니라 내가 제품이 물건에 쌓이게 되고 회전율이 잘 되지 않아서 제품이 쌓여서 내가 돈이 묶이거나 또는 그 묶이는 게 단기간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또 월마다 주마다 마감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물건을 매출에 따라서 직급에 가기 위해서 자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게 묶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스폰서들이나 또는 직급자분들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경우 있어요. 처음부터 직급을 내가 구입해서 말 그대로 첫 출발부터 다이아몬드로 출발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하게 직급을 가게끔 만들어서 물건을 베팅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사재기나 어느 물건을 구입을 통해서 직급 달성이나 또는 내 수입 퍼센트가 높게 선택하는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직급이나 매출에 따른 차등 퍼센트를 주지 않는 수익 구조라든지 과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회사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뭐 사재기와 또 비슷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저도 한 20살 때 끌려가서 이렇게 강제로 한 3일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강제적인 교육이나 또는 강제적인 강금이나 1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막 교육 같은 거 막 필수로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육은 선택이에요.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맛집 백종원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레시피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처럼 내가 필요에 의하면 배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비즈니스가 빨리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성을 띈다거나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가 시스템을 많이 참여하고 또는 뭐 1박을 많이 참여하고 해서 가정 불화가 생긴다거나 또는 피해가 생겼다거나 이런 데 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 뭐 팀이나 그룹이나 스폰서가 그걸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 자유 선택 의지나 결정 의지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의 플랜과 로드맵을 스스로 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언택 시대에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아니어도 충분히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처럼 권현진TV에서 공부하셔도 충분히 사업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규모나 사업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방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일이 아니냐, 나 파는 거 잘 못한다, 판매하는 일 나 안 해봤다,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할 때 파는 일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뭐 격리해봤지 셀링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게도 이 일은 파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매를 했었냐면 제가 헬스팩 먹고 좋았으니까 헬스팩 전달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서 헬스팩을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처음에 그렇게 전달했던 종합 비타민 한 통을 다음에 그분이 구매할 때는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셔도 제가 가입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해 드려서 그분이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직접적으로 본인 아이디와 본인 뭐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해서 직접 구매해서 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회사마다 혜택이 있는데 정기 구매 혜택을 통해서 더 싸게 드시기 위해서 제품을 정기적으로 쿠팡 정기배송처럼 이렇게 등록해서 드시다 보니까 처음에 행위는 제가 분명히 판매였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를 통해서 경험이 괜찮으셨던 분들은 재구매를 일으키시고 또 정기구매를 일으키실 때는 제가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 유통구조의 시스템에 연결해 드렸고 저는 추천만 했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인 커미션과 매출량을 보장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수익 구조상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방법이 내가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또는 과도하게 판매를 많이 해야 될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게 너무 높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시거나 또는 파는 일처럼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나는 파는 걸 잘 못한다, 영업은 잘 못한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는 내가 소소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전달하는 걸 통해서 그 정해진 금액, 우리가 유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유지 볼륨이 나이가 부담되지 않을 범위로서 정해져서 그것들을 내가 소소하게 전달하면서 유통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지 아니면 내가 매달 부담스럽게 과도하게 몇백만 원씩을 판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셀링 잘 하시는 분은 한 달에 200을 팔든 300을 팔든 500을 팔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월정기 구매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파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월이 해야 되는 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소개한 고객이 일회적인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인 구매로 재구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통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값어치 있는 권리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위주가 아니라 회원 멤버십을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회사를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파는 게 염려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선입견처럼 과도하게 강제적인 교육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과도한 구매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나 망할까봐 염려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선택하거나 들어봤던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컨셉과 어떤 사업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면서 그런 피해 사례나 어떤 부분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는 건 더더군다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변명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올바른 판단으로 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선입견 시리즈 2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생각이나 관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